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자,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거의 한 달째 박스권을 그리면서 굉장히 재미없는 행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한테 뭐 지금 당장에 드릴 수 있는 코멘트는 없어요. 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20일 이동평균선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뭐 어느 정도 좀 소폭의 변동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에 뭐 엄청난 급격한 위아래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청 전에 일단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오른쪽 영상 하단 부분에 좋아요 따봉 버튼 있죠? 그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은 여러분들 이번에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영상 보시고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때 취소를 해주셔도 되니까 일단 구독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 IR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따온 건데, 이게 바로 황화 리튬입니다,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에서 제작한 샘플 황화 리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황화 리튬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대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입니다. 왜냐면 지금 수산화 리튬 가격 대비해서 가격 차이가 7배가 나기도 하고,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돼서 지금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용처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 이외에는 많지가 않은 점도 있고, 그리고 대량 생산하기는 아직 기술력이 다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희소성의 원리가 작용이 돼서 가격이 지금 좀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황화 리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제작 단가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포스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 황화 리튬을 제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 두 개, 세 개를 가져왔는데, 이제 포스코홀딩스 말고도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나 여러 가지 그 배터리 제조사들에서 이제 황화 리튬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 황산 리튬과 탄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산화 리튬과 황화 수소, 그리고 리튬 메탈과 황증기를 이용한 제작 과정보다 이 밑에 있는 제작 과정을 채택한 이유는 딱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대량 생산의 가장 용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채택을 했는데, 이 황산 리튬을 사용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그리고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이 황산 리튬을 중간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에서는 이런 황산 리튬을 조달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조달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지만 다른 제조사 대비해서 더 많은 황화 리튬을 제조하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서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하면 당연히 다른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더 생기게 되는 거겠죠.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배터리 제조사들은 포스코홀딩스에 있는 황화 리튬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제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알아봤고, 이 제조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지금 발전 단계가 이루어졌는지도 같이 봐야겠죠. 자, 지금 개발 단계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플랜트, 데모 플랜트, 상용 플랜트 이런 순으로 진행이 돼서 상용 플랜트까지 가면 이제 실제적인 납품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이 파일럿 플랜트 단계에서 데모 플랜트로 넘어가기 위한 이 중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플랜트에서는 샘플을 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앞서 보여드렸었던 이 황화 리튬을 이 파일럿 플랜트에서 제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럿 플랜트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는지도 좀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이건 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을 해주세요. 개발 단계를 차근차근히 다 알아야 포스코홀딩스를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여러분들 투자 시계열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파일럿 플랜트에서는 실제 플랜트 착공 전에 어떤 방식으로 구동이 가능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작은 규모의 플랜트입니다. 이 실험치 그리고 공정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검증 과정에서 인풋,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넣는 그런 소재 같은 것들 있죠. 이 소재 같은 것들의 조건, 뭐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뭐 한번 넣어 본다든가 아니면 운전 조건, 뭐 열의 조절, 압력의 조절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비교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 이제 2026년 이후에 올 데모 플랜트로 넘어가게 되면 뭐 하냐면 상용화 직전 단계입니다. 바로 코앞 단계거든요. 파일럿 플랜트보다 규모가 조금 더 당연히 크고 연구 개발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상업화 설비로 가기 전에 최종 검증을 한번 하고 생산 능력과 성능 테스트를 한번 시행을 하게 됩니다. 얘네가 얼마나 생산을 할 수 있고 만들어내면 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시행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소규모 생산을 가능하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제품 판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는 2026년도 이후로 보고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 플랜트로 넘어가서 제품 판매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상용 플랜트는 구체적으로 언제 될 거다라고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약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있죠. 우리가 2027년도부터 삼성 SDI가 우선 상용화를 시작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표, 이거 옛날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2027년부터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제작하는 데모 플랜트 가동 후에 납품 검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용 플랜트까지 우리가 포스코가 가동을 했을 때 이 3년 내로, 그러니까 2027년부터 3년 내로 이제 SK랑 LG 에너지 솔루션도 진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는 나날이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지만 이 비싼 황화 리튬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뭐 당연히 황화 리튬을 제작하는 그 제작 과정에서의 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기술 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급량은 일시적으로 제한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공급이 제한되는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어떻나 했죠? 제품 가격은 조금 올라가게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포스코 주가 상승 동력원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언제부터 동력원이 되냐? 2026년에서 2027년 요 데모 플랜트와 상용화 시점이 다가올수록 상승 동력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부터 사실 전고체 상용화를 생각을 하면 2025년까지는 조금 재미없다라고 할지라도 2026년도부터는 반등의 발판을 한번 세워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짜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어때요? 좀 구체적이고 조금 믿음이 조금 가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좀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주말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리튬 메탈 음극재라고 해서 전고체랑 이제 시기가 조금은 비슷한데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뒤에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적인 게 있는데 이거는 주말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들으시려면 당연히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말 영상도 한번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지금 전구체뿐만 아니라 리튬 메탈 음극재,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가 배터리 부분에서 어떤 쪽으로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말에 리튬 메탈 음극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도 많이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낙관적으로 보는 시선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이렇게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는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 주식들만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계속 브리핑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제랑 그제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것들이 이제 이 첨생법 관련 2월 21일에 있거든요. 2월 21일에 있는 이 첨생법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걸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 관련해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로 해서 좀 일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것들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건데 첨생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일정적으로 활용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좀 제대로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2월에 좀 괜찮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일단 첨생법 같은 경우에는 풀네임이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걸 줄여서 첨생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임상 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고요. 임상 단계에서 세포 치료제랑 유전자 치료제 연구 개발을 조금 촉진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 규제 강화를 통한 연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결국에 요약하면은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23년도 12월도에 한번 이슈가 됐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네이처셀이나 파미셀 그리고 앱클론이랑 지시셀 같은 세포 치료제 종목들이 반응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울기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능은 안 되시겠지만 이게 최소한 100%는 가졌었던 기울기입니다. 자, 그래서 참여법 관련주가 어떤 게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그나마 좀 잡주 아닌 그런 좀 깨끗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려야 좀 변동성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으면서 좀 건강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요 종목을 조금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2023년도 12월에 같이 참여법 관련주로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인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12,500원에서 최종 27,5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이만큼 상승했다는 거는 100% 넘게 이 종목도 상승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3,300억 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슈 당시에 100% 넘게 상승을 했었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도 굉장히 순항 중이고요.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바이오 종목에서 그렇게 만약에 테마주 성격이었으면은 주가가 이렇게 장기간 횡보를 할 수가 없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된 어떤 파이프라인, 뭐 수익 창출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뭐 단순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으로 질질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정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월에 청생법 관련 이슈가 붙어준다면 지금 가격이 이제 29,000원입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9,000원입니다. 자, 이 가격에서 일정을 타면은 단기적으로 한 3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은 한 50%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이슈가 많이 타서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 전고가까지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고가는 38,758원입니다. 정확히. 자,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한 100% 정도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주면 베스트지만, 일단 일정만으로 소화를 하게 되면은, 한 3만원까지는, 한 50%까지는 수익 구간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정 주로 한번 다가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런 장비 판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순항 중이기 때문에 단순 테마주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펀더멘탈이나 이제 센티먼트적으로 좀 탄탄하게 기업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세 유지도 이렇게 잘 나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막 오픈을 한다던가 추천을 드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굳이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진입 시점을 제가 조금 레이팅을 하고 이런 밑에 있는 섹터 분위기나 시황, 수급,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톰색법이 다가오는 2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 제가 영상에서 그냥 이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은 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말만 하면은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니가 좋다며 하면서 막 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들어가도 수익을 낼까 말까 한 상황에서 그냥 좋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물려서 유혹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굳이 이 종목에 대한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신청 이후에 종목이 만약에 반응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당장에 2월 돼서 반응이 오거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오늘 말하고 난 뒤부터 뭐 수급이나 뭐 재료나 그런 것들이 노출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장에. 그런 경우에는 2월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조금 더 빨리 오면 1월 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이제 슬슬 반응이 온다고 하면은 2월에 이제 일정 거의 다 돼서 반응이 온다 싶으면 그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미리 신청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이모저모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시면은 조기에 반응이 좀 오면은 그때 또 알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영상 고정 댓글에 이렇게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은 설문지가 나와요.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거 방금 말씀드렸었던 첨생법 같은 경우에는 2번이고요. 나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뭐 중요한 이벤트나 매수 타이밍 같은 것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둘 다 받고 싶으면 둘 다 받으려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셔야 되는데 연락처가 오기입이 되면은 발송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오타 없이 잘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1월 달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2월에 있는 첨세법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또
목표 수익 한 50에서 한 60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잘 메이드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또 찾아뵙는 장 선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